어머님, 아버님, 장가게 패키지 여행 어떠셨어요? 저희가 효도한다고 보내드렸는데 재밌게 다녀오셨어요? 응, 고마워. 좋은 곳이더라. 김순자 씨는 며느리의 질문에 억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매년 유럽 고급 여행을 다니면서 자신과 남편의 칠순에는 고작 29만 원짜리 저렴한 중국 패키지 여행을 보내준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더군다나 어느 날 우연히 들은 며느리의 말은 그녀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휴, 시부모님 칠순이라고 여행 보내드리는데 제일 저렴한 패키지로 예약했어. 그래도 장가게가 유명한 곳이라 생색내기는 좋더라. 우리는 다음 달에 스위스가. 그 순간 순자 씨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는 똑같이 해줘야겠어. 오늘의 이야기는 서울 강북구에 사는 67세 김순자 씨의 사연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 시어머니는 생색내기 좋아하는 며느리에게 어떻게 본때를 보여주었을까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올해 67살이 된 김순자입니다. 남편과 함께 서울 강북구에서 4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부부는 평범하게 살면서 아들 하나를 성실하게 키웠습니다. 남편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고 저는 동네 반찬 가게를 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민호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요. 힘들었지만 다행히 아들 민호가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줘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민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7년 전에 회사 동료였던 지연이와 결혼했지요. 처음에는 정말 예쁜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때 저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살갑게 대해 주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3년 차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매년 해외여행을 다녔어요. 처음에는 태국, 베트남 같은 가까운 나라였는데 점점 유럽, 미국 같은 먼 곳으로 여행을 갔지요.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 항상 고급 호텔에 머물고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젊은 부부가 열심히 일한 보람을 누리는 거라 생각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제 남편 칠순을 맞아 아들 내외가 저희에게 선물을 했다며 여행 티켓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칠순 축하드려요. 저희가 중국 장가게 패키지 여행으로 효도 좀 하려고요. 처음에는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게 시즌 오프 때 70% 할인하는 29만 원짜리 최저가 패키지였다는 것이었죠.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은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출발 당일부터 비가 내렸는데 가이드는 공항에 30분이나 늦게 나타났어요. 어설픈 한국말로 죄송합니다. 교통 막혔어요 라고 말하는데 억양이 너무 이상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도 다른 패키지 관광객들과 합류하는데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 패키지는 여러 여행사에서 모은 조각 투어였던 거죠. 결국 버스에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 30명이 타게 되었고 우리 부부가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우리를 안내하는 현지 가이드는 왕이라는 이름의 중국인이었는데 한국말은 기초적인 것만 알고 영어도 형편없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설명은 중국어로 빠르게 말하고 한국어로는 아름다워요. 좋아요. 유명해요 같은 단어 몇 개만 반복했죠. 숙소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4성급 호텔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낡은 모텔 수준이었어요. 로비는 그럴듯했지만 객실은 습기가 차고 곰팡이 냄새가 났으며 침구도 얼룩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수압은 너무 약해서 샤워를 하면
물이 실오라기처럼 나와 제대로 씻을 수도 없었어요. 여보, 이게 4성급 호텔이라고? 우리가 젊었을 때 강원도 갔던 민박집보다 못한데. 남편은 첫날부터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어요. 괜찮아요. 여행은 숙소가 아니라 구경하러 온 거니까요. 하지만 관광 일정도 엉망이었습니다. 첫째 날 호텔 체크인 후 바로 전통 공연이라는 쇼를 보러 갔는데 알고 보니 추가 비용을 내야 했어요. 가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안 보면 정말 후회해요. 장가게 와서 이거 안 보면 안 돼요. 한국 돈으로 8만 원인데 여러분 특별히 6만 원만 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못해 돈을 냈고 우리도 거절하기 민망해서 따라갔습니다. 공연은 화려했지만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고 너무 길었습니다. 게다가 공연장은 너무 추워서 남편은 감기 기운까지 느꼈죠. 식사는 현지 뷔페라고 소개했지만 매일 비슷한 반찬에 밥만 있었고 대부분 식은 음식이었습니다. 첫날 저녁은 환영 만찬이라며 큰 기대를 하게 했지만 실제로는 찬밥에 간장 볶음밥, 기름진 중국 요리 몇 가지가 전부였어요. 남편은 속이 더부룩해서 거의 먹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먹을 게 못 돼요. 제가 컵라면 챙겨왔는데 그거라도 드세요. 옆자리 젊은 부부가 측은하게 여겨 컵라면을 건네주었을 정도였습니다. 여행 일정 중 가장 힘들었던 것은 매일같이 이어지는 쇼핑 일정이었어요. 매일 2시간씩 쇼핑센터에 들러 비싼 한약재, 비단, 보석, 진주 등을 사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첫날은 인삼 전문점이었는데 가이드는 노골적으로 압박했어요. 이 인삼 정말 좋아요. 한국 인삼보다 더 효과 좋아요. 건강 걱정 있으면 꼭 사세요. 이거 사면 저한테 큰 커미션 나와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관심 없다고 하자 가이드의 표정이 굳어졌고 그 후로는 우리에게 더 불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쇼핑하는 사람들만 예쁘게 봐주는 거죠. 둘째 날 드디어 장각의 국립공원에 갔습니다. 아바타 영화의 배경이 된 천문산의 기이한 바위 기둥들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하지만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시간은 짧았고 정작 경치를 즐길 시간은 30분도 안 되었습니다. 자, 사진 빨리 찍고 가요.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가이드는 계속해서 서두르기만 했고 저희가 경치를 더 보고 싶다고 하자 짜증을 냈습니다. 일정 많아요. 다 보려면 빨리 가야 해요. 다른 사람들 기다려요. 남편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경치 보러 온 건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요? 돈 내고 왔는데. 가이드는 못 알아들은 척 무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서둘러 우리를 버스로 데려갔고 다음 목적지는 또 쇼핑센터였습니다. 이번에는 옷 판매점이었어요. 장가계의 또 다른 명소인 심리화랑도 비슷했습니다. 아름다운 협곡을 따라 유람선을 타는 코스였는데 배에서 내릴 때 기념사진 찍어요. 한 장에 2만 원. 이라며 강매했습니다. 사진을 거절하자 불친절하게 대했고 다음 일정도 서둘러 진행했어요. 셋째 날에는 황룡동굴을 방문했습니다.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지만 막상 가보니 특별구역은 추가 비용을 내야 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너무 화가 나 있었기에 그냥 바깥에서 기다렸고 저 혼자 들어갔습니다. 동굴은 아름다웠지만 가이드의 설명은 거의 없었고 그저 예쁘죠? 유명해요.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일정 중 가장 황당했던 것은 넷째 날의 소수민족 마을 방문이었어요. 실제 마을이 아니라 관광객을 위해 만든 가짜 마을이었는데 입장하자마자 온갖 물건을 팔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공연도 볼 수 있다고 했지만
역시 추가 비용을 내야 했어요. 매일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는 항상 탈진 상태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가이드는 다음 날의 선택 관광을 홍보하느라 바빴고 참여하지 않으면 혼자 호텔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 이런 걸 여행이라고 보냈나? 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아들 내외가 생각해서 보내준 여행이니 감사하게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는 길에 또 하나의 쇼핑센터에 들렀습니다. 면세점보다 싸요. 마지막 기회예요. 라는 가이드의 말에 대부분은 지쳐서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5박 6일의 여행 일정 중 실제로 관광한 시간은 하루 반도 안 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쇼핑과 이동, 그리고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선택 관광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남편과 저는 그저 집에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제가 여행을 다녀온 직후 아들 집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지연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어휴, 시부모님 칠순이라고 여행 보내드리는데 제일 저렴한 패키지로 예약했어. 그래도 장가게가 유명해서 생색내기는 좋더라. 우리는 다음 달에 스위스 가는데 이번에는 비즈니스 클래스로 끊었어. 작년에 프랑스 갔을 때보다 더 좋은 호텔로 잡았다니까? 5성급 호텔에 미슐랭 레스토랑 예약까지 다 해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매년 유럽 고급 여행을 다니면서 저희에게는 생색내기용 저렴한 29만 원짜리 패키지 여행을 선물했던 거예요. 게다가 그 뒤로도 계속 어머님, 아버님, 장가게 여행 어땠어요? 저희가 효도한다고 보내드렸잖아요 하며 계속 생색을 내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연이 행동이 도를 넘어섰어요. 너무 서운해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착해서 그래. 이제는 똑같이 해줘야겠어.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 처음에는 남편의 말이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맞는 말 같았습니다. 항상 참고 이해하려고만 했던 제 모습이 오히려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렴한 여행 선물 말고도 며느리의 서운한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명절에 며느리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요새는 이런 전통 음식보다 퓨전 요리가 대세예요. 명절에 꼭 전통 음식만 먹어야 한다는 생각도 촌스러운 거예요. 제 친구 시어머니는 파스타도 잘 만드시고 케이크도 직접 굽는다던데요.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저만의 방식으로 음식을 준비해 온 저에게는 큰 모욕이었습니다. 또 제 생일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머님, 혈압도 있으신데 다이어트 하셔야죠. 케이크는 한 조각만 드세요.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제 생일인데도 마음 편히 케이크 한 조각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는 똑같이 해줘야겠어. 드디어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얼마 후 지연이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제 생일이에요. 저녁에 집에서 간단히 모일까 해요. 아버님도 함께 오세요. 그래, 알았다. 걱정하지 마. 내가 준비할게. 전화를 끊고 남편과 작전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작전대로 해요. 저 아이가 한 말을 그대로 돌려줄 거예요.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내가 도울게. 그 아이가 우리에게 장가게 여행을 보내면서 어떻게 생색을 냈는지 똑같이 보여줘야지. 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마 큰 충격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지연이를 위한 거니까요. 생일 하루 전날 저는 마트에 가서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제일 싼 코너로 가서 각종 밀키트와 냉동식품들을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파스타 밀키트, 냉동 피자, 냉동 떡볶이, 냉동 만두, 즉석 카레. 모두 데우기만 하면 되는 것들이었죠. 케이크도 가장 싼 편의점 케이크를 골랐습니다. 평소 제가 며느리 생일에는 항상 정성껏 직접 만든 케이크와 음식을 준비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계산대에서 마트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요즘 이런 거 자주 사가세요? 아니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요. 집에 돌아와 냉동식품들을 정리하면서 남편과 저는 킥킥 웃었습니다. 여보, 이런 장난은 처음이네요. 그래, 근데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훈을 주려는 거니까. 생일 당일 우리는 아들 내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선물처럼 보이는 큰 쇼핑백에는 밀키트와 냉동식품들을 담았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지연이가 반갑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응, 지연아 생일 축하한다. 지연이는 저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아들 민호는 아이들과 놀고 있었고 식탁은 비어 있었어요. 평소라면 제가 방문할 때는 지연이가 상을 차려놓거나 최소한 간식이라도 준비해두곤 했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 생일이라고 특별히 음식 좀 해주세요. 어머님 요리 정말 맛있잖아요. 지연이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기꺼이 해줬겠지만 오늘은 계획이 있었죠.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이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따라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준비할 건데. 뭘 가져오셨어요? 아니야, 효도 여행 보내준 것도 고맙고 해서 오늘은 내가 특별히 준비했어. 넌 쉬어. 장바구니에서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케이크, 냉동 피자, 냉동 떡볶이, 각종 밀키트들이었죠. 지연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평소 제가 며느리 생일에는 소갈비찜, 잡채, 된장찌개 등 정성 들인 한식 풀코스를 준비했던 것을 알기에 더욱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제 생일인데 제가 요리할게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해. 요즘은 이런 간편식이 대세래. 직접 요리하는 건 촌스러운 거래. 내가 그랬잖아. 지연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명절에 했던 말을 기억해냈을 겁니다. 어머님, 그때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제 생일인데 어머님이 손수해 주시는 음식이 더 좋아요. 아니야, 이게 최신 트렌드라며? 너무 수고스럽게 요리하는 건 구식이래. 내가 요즘 SNS에서 배웠어. 저는 능숙하게 밀키트 포장을 뜯었습니다. 냉동 피자를 오븐에 넣고 냉동 떡볶이는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파스타 밀키트는 팬에 부었습니다. 평소처럼 재료를 손질하거나 양념을 맞추는 정성은 전혀 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주방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소갈비찜은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아이고, 그런 구식 음식은 이제 그만. 1시간 넘게 양념하고 조리고 그런 거 너무 번거롭잖아. 요즘엔 간편하게 사 먹는 게 대세래. 남편은 웃음을 참으며 거실에서 TV를 보는 척했습니다. 아들 민호가 주방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요리예요? 냄새가 평소와 다른데. 오늘은 특별히 현대적인 음식으로 준비했다. 민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냉동식품들이 데워지는 동안 저는 테이블 세팅을 했습니다. 평소 특별한 날이면 예쁜 식기와 테이블보, 꽃까지 놓곤 했는데 오늘은 일회용 접시와 플라스틱 포크만 놓았어요. 어머님, 좋은 식기 있잖아요. 이게 편하잖아. 설거지할 필요도 없고 요즘 트렌드는 실용적인 거래. 1시간 후 식탁에는 전자레인지에 데운 냉동 피자, 끓여낸 밀키트 파스타, 간단히 볶은 냉동 떡볶이, 데운 냉동 만두, 그리고 즉석 카레가 올라갔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정성이 들어간 요리는 없었죠. 심지어 제가 가져온 일회용 종이 테이블보까지 깔았습니다. 자, 이제 먹자. 요즘은 이런 게 대세라며? 지연이와 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평소 못 먹던 피자와 떡볶이가 있어 좋아했지만 어른들의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어머님, 평소에 해주시던 잡채나 갈비찜은요? 아이고, 그런 구식 음식은 이제 그만. 현대적인 음식으로 준비했지. 특별히 내 생일이니까. 식사 중에 저는 일부러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거 맛있지? 별로 안 맛있어? 그래도 이게 요즘 트렌드래. 나 이거 준비하는데 정말 편했어. 10분 만에 다 됐으니까. 명절에 하루 종일 음식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 며느리는 말없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어요. 식사 중간에 저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연아, 너희 작년에 프랑스 갔다 왔지? 올해는 스위스 간다며? 참 좋겠다. 우리야 뭐 장가게 같은 데나 가고. 며느리의 얼굴이 확 붉어졌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전화로 했던 말을 제가 들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그게... 저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괜찮아, 지연아. 우리가 장가게 가서 힘들었던 이야기 해볼까? 가이드는 한국말도 못하고 매일 2시간씩 쇼핑센터 끌려다니고 그런데도 내가 효도했다고 자랑하는 걸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테이블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무슨 얘기야? 지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아, 너희가 우리 칠순에 여행 보내준다고 해서 너무 고마웠단다. 우리에게 보내준 장가게 여행. 너희가 매년 가는 유럽 여행처럼 좋은 곳일 줄 알았는데 정말 힘들었단다. 쇼핑 강요하고 음식은 맛없고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는 최저가 패키지였어.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여행사에서 좋다고 해서. 그래, 내가 몰랐을 수도 있지. 하지만 지연이는 알고 있었어. 친구한테 저렴한 패키지로 보냈다고 자랑하는 걸 내가 들었으니까. 남편은 웃음을 참으며 거실에서 TV를 보는 척했습니다. 지연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케이크 시간이 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가장 싼 케이크를 내놓았습니다. 고급 수제 케이크를 기대했던 지연이의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이거 어머님이 항상 사주시던 수제 케이크 아니에요? 아니, 요즘엔 편의점 케이크가 대세래. 직접 만드는 건 구식이라며? 너가 그렇게 말했잖아. 저는 케이크 포장을 뜯으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70% 할인할 때 산 거야. 특가였어. 생각해보니 너희가 우리 여행 보내준 것처럼 나도 효도한 셈이지? 지연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민호는 상황을 이해하고 난 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특가로 사서 좋은 일 했네. 돈 절약도 했고. 그럼 남은 돈으로 우리끼리 좋은데 한번 가야겠어. 지연이가 케이크를 자르자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다이어트 해야지. 케이크는 한 조각만 먹어.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들은 지연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작년 생일에 그녀에게 들었던 말 그대로였으니까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용히 케이크만 먹었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현대적이고 트렌디한 식사 방식에 대해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편하게 산다더라. 음식은 배달시키고 명절에도 밀키트로 간단하게 해결하고 전통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며 어떤 며느리는 시부모님한테 촌스럽다고 하더라. 저의 말이 계속될수록 지연이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민호는 어떻게 할지 몰라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지연이는 혼자 부엌에 남아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때? 오늘 생일 파티는? 내가 최신 트렌드대로 해줬는데 마음에 들었어? 지연이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무례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였습니다. 지연아, 내가 오늘 이렇게 한 이유 알겠지? 내가 우리를 장가게에 보내고 효도했다고 생색내던 그 마음. 내가 명절 음식을 촌스럽다고 했을 때의 그 마음. 이제 좀 이해가 되니? 지연이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가 매년 좋은 곳 다니면서 어머님과 아버님께는 싸구려 패키지 여행 보내드리고 어머님 음식 무시하고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저는 지연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어떤 선물이든 어떤 음식이든 정성과 마음이 중요한 거야. 비싼 것보다 진심이 담긴 게 더 소중하단다. 지연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님이 항상 정성껏 해주신 음식, 손주들 위해 항상 챙겨주시는 마음. 저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제 생각만 했어요. 아들 민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여보, 무슨 일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괜찮아. 우리 지연이가 이제 조금 이해한 것 같아. 서로 이해하면 더 가까워질 수 있어. 민호는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도 부모님께 소홀했던 것 같아. 그날 밤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좀 심했나? 그래도 이제 저 아이가 이해했을 거예요. 가끔은 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보여주는 게 더 효과가 있나 봐요. 남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그런데 지연이 표정이 너무 서럽더라고. 다음에는 우리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것 같아. 그럴게요. 이제 서로 이해했으니까 더 좋은 관계가 될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저 아이가 이해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어제 말씀, 제가 그동안 어머님께 많이 무례했던 것 같아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칠순에 저렴한 패키지로 보내드리면서 생색내고 쇼핑센터에서 2시간씩 시간 보내게 하고 영어도 못하는 가이드에 그런 힘든 여행 보내드리고 효도했다고 말하고 제가 매년 좋은 곳만 다니면서 명절 음식 촌스럽다고 말하고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지연아. 나도 어제 조금 심했어. 하지만 가끔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저 어젯밤에 민호랑 많은 얘기했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님께서 항상 정성껏 준비해 주신 음식, 손주들을 위해 항상 챙겨주시는 마음.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요. 지연이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다음 명절에는 어머님 음식을 더 소중히 여길게요. 그리고 우리 함께 유럽 여행 갔으면 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진짜로요. 이번에는 제대로요. 최고의 호텔과 식당으로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하지만 비싼 것보다 진심이 담긴 여행이면 더 좋겠구나. 네, 어머님. 진심을 다해 준비할게요. 어젯밤에 민호랑 어머님, 아버님께 정말로 효도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효도요. 다음 날 저녁 지연이와 민호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지연이는 손수 만든 케이크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어제 제 생일이었는데 오히려 제가 혼날 일만 했네요. 죄송해요. 이건 제가 처음으로 어머님 레시피 따라 직접 만든 불고기예요.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남편과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지연이의 첫 한식 도전이었거든요. 정말 고맙구나, 지연아. 민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너무 무심했네요. 앞으로는 제대로 효도할게요. 장가게 여행. 정말 죄송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며느리의 태도는 놀랍게 변했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저의 요리를 진심으로 칭찬해 주었고 함께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레시피를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로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했고 이번에는 제대로 된 호텔과 일정으로 준비했어요. 더 이상 저렴한 패키지로 생색내는 일도 없어졌고요. 프랑스 파리로 함께 간 여행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지연이는 프랑스어를 조금 할 줄 알아서 통역도 해주었고 좋은 레스토랑도 미리 예약해 두었어요. 민호와 지연이는 우리가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신경 썼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네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은 지금도 우리 거실에 걸려 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제 다음 생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 왔고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마음껏 드세요. 제가 어머님 생각하면서 정성껏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년 어머님 생신에는 더 의미 있는 여행을 함께 가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케이크를 들고 있는 지연이의 눈에도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지연아, 정말 고마워. 엄마처럼 정성껏 만들어줘서. 지연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이 케이크 만드느라 3번이나 실패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항상 하셨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어요. 어머님처럼 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작은 일이지만 며느리의 마음이 담긴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훨씬 더 화목해졌습니다. 며느리도 이제는 진심으로 저희 부부를 배려하고 존중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해요. 지연이는 요즘 제게 한식 요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맛있는 잡채와 불고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손주들도 엄마가 만든 음식이 할머니 것만큼 맛있어요. 라고 말할 때면 지연이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할 때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저는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는 것도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한번 똑같이 해주기 작전을 시도해 보세요. 물론 미움이나 복수심이 아닌 상대방이 깨닫고 변할 수 있도록 돕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며느리 여러분, 시부모님의 마음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우리 모두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한다면
가족의 행복은 더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김순자 씨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겉으로만 효도하고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완성된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똑같이 보여주는 것이 더 큰 깨달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은 비싼 선물이나 형식적인 효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김순자 씨와 며느리 지연 씨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작은 갈등이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일방적인 사랑과 희생을 하느라 상처받고 소갈이 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의도치 않게 소중한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김순자 씨의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라도 위안이나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우리의 사연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달아주세요. 현재 고민하고 고통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현명한 인생의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의견들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